이거는 이 만화를 보면서 둘이 서로 좋아하는 게 분명한데도 고백도 안 하고 사귀지도 않고 중딩감성으로 꽁냥거리기만 하는 그런 열불 터지는 꼬라지를 꾹 참고 봐온 저 같은 독자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보상이에요. 그런데 영화는 이거 뭐야? 설마 키스도 안 해? 이것들이 장난하나? 참고로 저는 만화는 여성향, 남성향 안 가리고 유명하고 인기 있는 건 그냥 봅니다. 아, 비엘은 빼고요. 피콜로가 손오공 옷 팍 찢어버린 장면을 보고 트라우마가 생겨서. 안녕하세요. 다양한 대중문화 콘텐츠를 리뷰하는 남자 머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리뷰할 작품은 2025년 3월 5일에 국내 극장에 개봉한 동명의 만화를 원작으로 한 일본 영화 장난을 잘 치는 타카기 양입니다. 금원 10, 그게 뭔데 열더가 라고 하지 마세요. 원작이 아주 유명한 만화입니다. 애니도 현재 국내 여러 OTT에서 볼 수 있습니다. OTT 시대가 된 이후로 애니메이션에 대한 접근성이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OTT 시대가 된 이후로 국내에도 애니 덕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객관적인 통계 근거 없이 그냥 저의 내피셜로 떠들어봤습니다. 원작이 굉장히 독특한 만화예요. 살면서 이런 만화를 본 적이 없습니다. 나무위키에 설명된 걸 보니까 이 만화의 스타일이 하나의 장르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누가 봐도 서로 좋아하는 게 분명한 남녀 주인공이 고백은 안 하고 그냥 서로 장난치고 장난 받아주면서 알콩달콩 하는 건데 왜 지금까지 이런 만화가 없었겠습니까? 왜 이 작품이 센세이션을 할까요? 제가 느끼기에 이거는 현실성이 없어요. 세상에 저런 남녀 관계가 어디냐고. 그나마 납득이 되는 거는 얘들이 중딩이라는 거. 특히 남자애들은 여자애들에 비해서 이런 연애에 대한 관념이 생기는 게 조금 늦는 편이니까 그러한 관념적 비대칭으로 인해서 저런 연인 같은 친구 관계가 중딩 때는 성립이 가능하다라고 억지로 납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보면서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판타지예요, 판타지. 진짜 판타지라고 느꼈고 진짜 별의별 희한한 만화가 다 나옵니다. 저를 예전에 아즈만가 대왕이라는 만화가 나왔을 때도 진짜 경악을 했는데 아니 뭐 이런 만화가 다 있어 하면서 기존에 제가 가지고 있던 만화에 대한 관념이나 상식 등을 뒤엎어버리는 이런 작품들 좋기도 하면서 당황스럽기도 하고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좀 잘 나가는 만화라면 죄다 실사화부터 하고 보는 일본답게 장난을 잘 치는 타카기 양도 실사화가 되었습니다. 드라마랑 영화가 동시에 제작이 되었대요. 요즘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드라마로 만들까 영화로 만들까 고민도 안 해. 둘 다 만들면 되지. 드라마랑 영화 둘 다 만드는데 이 두 가지가 서로 독립된 작품이 아니라 드라마에서 영화 내용으로 이어지는 식으로 만들거든요. 예를 들어 최애의 아이 실사화 작품도 처음 시작부터 도쿄 블레이드 편까지는 드라마로 만들고 거기서 이어지는 후반부 15년의 거짓말 편은 영화로 만들어서 개봉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드라마 방영이 끝나고 늦어도 한 달 이내로 영화가 개봉합니다. 텀을 아주 짧게 두고 개봉해서 계속 작품의 연속성을 이어가는 거죠. 장난을 잘 치는 다카기 양의 실사 드라마는 일본 TBS에서 2024년 2분기 드라마로 4월부터 5월까지 총 8화 분량으로 방영이 되었고요. 넷플릭스로도 공개가 되어서 한국에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화는 드라마 방영 끝나고 2024년 5월 말에 개봉했어요. 그리고 한국에는 일본 개봉 후 10달이 지나서 2025년 3월에 개봉했습니다. 사실 일본 영화들이 한국에 개봉할 때 보통 반년에서 1년 정도 걸리긴 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개봉 텀이 조금 짧아지는 시기가 있었어요. 뭐 귀멸의 칼날, 스즈메, 슬램덩크 이런 애니들이 한국에 성행 대박 터지고 그리고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같은 실사 영화도 100만 관객 넘기고 이러니까 그래서 일본 영화들이 좀 빠르게 개봉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요즘은 다시 일본 영화들을 한국 개봉할 때 엄청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지난달 개봉한 일본 영화 첫 번째 키스는 일본에 개봉하고 한 달도 안 돼서 한국에 개봉했는데 간간히 이렇게 빨리 개봉하는 일본 영화도 나오긴 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키스는 제가 볼까 말까 고민하다가 아카데미 시즌이라 워낙에 볼 영화가 많아서 그냥 패스했는데 나중에 VOD나 정액제 OTT로 보고 리뷰를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올해 진짜 기대하는 일본 영화가 두 편 있거든요. 도이 노부히로 감독의 짝사랑 세계라는 작품. 이거는 캐스팅이 미쳤어요. 히로세 스즈, 스기사키 하나, 키오하라 카야 이 세 명의 여배우가 나옵니다. 세 명 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배우들이라서 이거는 무조건 봐야 하는데 일본에서 4월 4일에 개봉하는데 제발 한국에 빨리 개봉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귀멸의 칼날 최종 전투인 무한성편을 3부작으로 나눠서 개봉한다고 합니다. 그 1부가 올해 7월에 일본에서 개봉하죠. 이거는 진짜 올해 헐리우드 영화, 한국 영화 다 통틀어서도 탑3에 들어가는 기대작입니다. 특히 이번 작품에서 상현이 도우마 쓰러뜨리는 내용 나오죠. 이거 원작 만화에서 진짜 재밌게 읽어서 와 진짜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한국에서도 최대한 빨리 개봉하면 좋겠는데 일본에 7월에 개봉한다고 하더라도 한국에 7월에 개봉하는 건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고 특히 7월이 성수기라서 헐리우드 블록버스터랑 국산 텐트폴 영화들이 개봉하기 때문에 아무리 귀멸의 칼날이라도 우리나라에서 그런 영화들과 정면 승부는 무리. 그래서 빨리 개봉해도 8월 말이나 9월에 개봉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장난을 잘 치는 타카기 양 영화는 일본 개봉하고 10달이나 지나서 너무 늦게 한국에 개봉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렇게 늦게라도 개봉을 하는 것 자체가 신기하죠? 지금 뭐 비수기이기도 하고 관객도 거의 안 들 것 같은데 일본 영화들 개봉할 때 극장에 가보면은 일본 남자 연예인 팬인 여성 관객들이 좀 오시는 것 같아요. 이번 작품의 남자 주인공은 타카하시 후미야라는 배우인데 어느 정도로 인기 있는 배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반면 여자 주인공은 매우 잘 알죠? 나가노 메이. 저도 사실상 나가노 메이 때문에 본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뜬금 나가노 메이 작품 베스트, 주관적 순위 3위
내 이야기, 2위 유니콘을 타고 1위 마이 브로큰 마리코. 특히 1위 작품은 넘사벽이에요. 나가노메이가 다른 작품들에서와는 차원이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번 작품 장난을 잘 치는 타카기 양은 나가노메이 커리어에서 그렇게 돋보이는 작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거 만화 보신 분은 알겠지만 타카기라는 캐릭터가 헤어스타일이 앞머리 없는 긴 생머리 반반 가르마잖아요. 되게 심플한 기본 스타일 같은데 의외로 이거 소화하기 쉽지 않거든요. 이 머리 스타일을 하고 엄청 예뻐 보인다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일단 원판 자체가 예뻐야 하는 건 기본 조건이고, 하지만 미녀들 중에서도 이 머리 스타일을 잘 소화하는 유형의 미녀가 또 따로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K-POP 1세대 걸그룹 SES 유진, 나가노 메이는 그냥 무난한 것 같은데 이 스타일이 베스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탑3로 꼽았던 작품에서 전부 앞머리가 있어요. 풀뱅 아니면 시스루뱅으로 나오는데 이번 작품처럼 앞머리 없이 반반 가르마 하면 살짝 매력이 너프 먹는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너프가 큰 건 아니고 뭐 원래 예쁘니까 이런 스타일도 충분히 매력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캐릭터가 좀 문제가 있어요. 제가 앞에서 이 작품 내용을 그나마 납득하는 건 주인공들이 중딩이라서 그런 거죠. 그런데 영화에서는 만화 내용 기준 10년이 지났습니다. 더 이상 중딩이 아니고 20대 중반 성인이에요. 타카기랑 니시카타가 성인이 된 내용이 나오는 만화도 스피노프로 나왔거든요. 장난을 잘 치는 전 타카기 양이라는 만화인데 작가가 달라요. 그런데 그림체는 거의 비슷하게 그렸습니다. 그런데 이 만화는 두 주인공이 성인이 되어서 연애하는 내용이 아니고 이미 결혼해서 딸까지 낳았어요. 그래서 모녀 둘이서 니시카타한테 장난치는 그런 내용인데 이 실사영화 스토리는 사실 원작과 다른 오리지널이에요. 뭐 물론 어차피 결혼하고 애 낳고 하면 똑같은 거 아니냐 하겠지만 세부적인 과정이 다르니까. 만화에서 이 둘은 그냥 중딩 때 사귀거든요. 제일 마지막에 결국 사깁니다. 당연하지. 둘이 중학교 내내 그렇게 꽁냥거려 놓고는 안 사귀는 거는 범죄입니다. 독자 기만죄로 징역 8,000년, 작가 인생 끝이에요. 그런데 실사판에서는 이게 달라집니다. 드라마에서부터 달라지는데 드라마가 8화까지거든요. 절반 4화까지는 원작에 나왔던 에피소드들 중에서 괜찮은 거 몇 개 선별해서 적당히 각색해서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5화부터는 원작에 없는 내용들이 슬슬 나오기 시작하더니 결말에서 원작과 결정적인 차이가 생기죠. 타카기가 아빠가 해외로 발령이 나면서 떠나버립니다. 프랑스 파리로 가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원거리 연애? 원거리도 어느 정도여야지. 이거는 물리적으로 너무 불가능한 거리니까 결국은 고백도 못하고 안 사귀죠. 그리고 영화에서는 두 사람이 10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되는 내용이에요. 니시카타는 모교에서 체육교사를 하고 있고요. 타카기는 미대생인 것 같은데 이 학교에 딱 3주 동안 교생 실습을 하러 와요. 그래서 10년 만에 만난 두 남녀가 이 3주 동안 쇼부를 봐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쇼부 보라고 질질 끌지 말고.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내용이 뭐냐면 중딩 때 이 두 사람의 관계를 보면 중딩이니까 제가 납득이 된다고 했죠. 남자애가 그냥 바보야. 연애고 뭐고 제대로 관념이 없다고. 그런 걸로 이해함. 그런데 그 시기가 지나잖아? 연애 안 합니다. 바로 결혼이야, 결혼. 중딩 때 이 두 사람의 관계를 보면은 이거는 연애도 필요 없어. 그냥 패스야. 바로 결혼. 그냥 한 콩깍지 안에 든 두 개의 콩알같이 평생 찰싹 붙어서 무덤까지 가야 돼. 그 정도로 중딩 시절 내용에서 두 사람이 보여주는 친밀감이 이거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에요. 현실이 아니고 판타지야. 물론 진짜 현실이 아닌 건 맞죠? 창작물이니까. 현실 어디에 저런 남녀 관계가 있냐고. 진짜 바로 결혼해야 될 정도의 관계로 보이고 앞에서 말했듯이 한 콩깍지 안에 든 두 개의 콩알 아니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던 하나의 영혼이 두 개의 몸에 살고 있는 것 같은 그 정도의 친밀감이라고. 물론 아리스토텔레스는 친구에 대해서 말한 거지만 아무튼 이 두 사람은 말이죠. 중딩 시절이 지났어요. 그러면 당장 결혼하지 않으면 이상한 관계입니다. 언제가 되든 가능한 나이에 바로 하는 거야. 결혼 전까지는 한 콩깍지 안에 든 두 개의 콩알같이 지내는 거고 그래서 이 영화에서 성인이 돼서 만났잖아요. 하지만 10년의 세월이 흘렀고 못 본 기간 동안 달라진 게 있을 수 있지만 없어요. 똑같아. 여전히 중딩 때 그 감성이야. 그런데 몸은 이미 다 자란 성인이고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영화 보는 내내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니네 뭐하냐? 아 뭐해? 왜 아직도 중딩 시절처럼 저러고 있는 거냐고. 사실 제가 이 영화에 좀 기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만화에서 두 사람이 사귀자마자 만화가 끝나고 그리고 성인된 모습이 나오는 만화는 이미 결혼까지 했어. 사실 제일 재미있는 건 그 사이의 이야기잖아. 그러면은 저는 차라리 이번 영화에서 어차피 둘이 맺어지는 건 기정사실이잖아요. 이건 스포일러도 아니에요. 뭐 너무 당연한 건데 이거 어떻게 스포일러냐고. 맺어지는 건 당연한데 그걸 좀 앞부분에 넣어서 후반부 절반은 둘이 연애하는 모습 제대로 나오는 거, 이거를 좀 기대를 했거든요. 이거는 이 만화를 보면서 둘이 서로 좋아하는 게 분명한데도 고백도 안 하고 사귀지도 않고 중딩 감성으로 꽁냥거리기만 하는 그런 열불 터지는 꼬라지를 꾹 참고 봐온 저 같은 독자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보상이에요. 그런데 영화는 이거 뭐야? 설마 키스도 안 해? 이것들이 장난하나? 심지어 학교에서 애들이 가르치는 학생들, 그 어린애들 커플이 키스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니 왜 20대 중반 다 큰 성인 타카기와 니시카타의 키스 장면이 없냐고. 남녀 주인공이 키스를 안 해서 이 정도로 서운했던 작품은 이게 처음입니다. 상처받았어요. 너무하네 진짜. 나가노베의 대표작 중 하나인 내 이야기라는 작품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게요. 나가노 메이가 사실상 이 작품으로 유명해졌죠. 이 작품이 2015년에 나왔어요. 나온 지 10년 됐네요. 나가노 메이가 1999년생이거든요. 진짜 어린 시절 찍은 건데 이 작품은 제가 엄청 좋아하기도 하지만 싫어하기도 해요. 좋아하는 이유는 일단 원작 만화를 제가 엄청 좋아하고 진짜 범상치 않은 순정 만화잖아요. 아니 이게 순정 만화인가? 너무 독특한 만화라서 정체성도 혼란이 생겨요. 여성향 순정 만화인지 남성향 러브 코미디인지 그 경계에 좀 걸쳐있는 느낌이거든요. 참고로 저는 만화는 여성향 남성향 안 가리고 유명하고 인기 있는 건 그냥 봅니다. 아 비엘은 빼고요. 어릴 때 새로 나온 드래곤볼 만화인 줄 알고 봤는데 피콜로가 손오공 옷 팍 찢어버린 장면을 보고 트라우마가 생겨서 돈이 없어인가? 유명한 비엘 만화 몇 개 읽어버리고 노력은 했는데 도저히 못 읽겠더라고. 이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 물건이라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많은 여성분들이 좋아하시니까 공리주의적으로 BL이라는 장르의 가치를 인정해야겠죠. 이 얘기를 지금 왜 하고 있지? 아무튼 이 내 이야기라는 만화가 정말 독특한 건 일단 남자 주인공이 이런 외모이기 때문에 이거는 여성향 만화라고 보기는 어렵죠. 아니 여성향 남성향 떠나서 그냥 개그 만화 아니야? 뭐 그런데 주인공 베프는 또 엄청 미남이니까 여성향 만화의 특징은 있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인 거는 두 주인공이 초반에 사귀입니다. 이런 작품이 은근히 있어요. 비교적 최근 2010년대 이후에 본 작품 중에서 오빠 친구인가? 이 작품도 그렇고 일단 사귀면서 시작하는 내용이 순정 만화에 은근히 많습니다. 특히 요즘은 사람들이 고구마 전개를 싫어하니까 거의 힐링 목적으로 이런 내용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내 이야기도 힐링입니다. 이 작품의 가장 큰 장점이자 매력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실사 영화로 만들었는데 캐스팅 너무 좋고 남자 주인공 타케오 역할로 스즈키 료헤이라는 배우가 나오는데 타케오가 생긴 거는 고릴라지만 여친한테 엄청 스윗한 남자거든요. 그런데 이 배우 최근 출연작 중에 고독한 늑대의 피라고 엄청 폭력적인 야쿠자 영화가 있는데 1편 말고 2편 빌런으로 나오거든요. 내 이야기에서 그렇게 스윗한 캐릭터 연기했는데 이 영화에서는 야쿠자로 나와서 여자들한테 하는 짓거리가 진짜 아무튼 내 이야기에서는 진짜 스윗하게 연기 잘했고 꽃미남 베프 역할에 사카구치 켄타로 이런 역할에 너무 찰떡인 배우이고 여주인공이 나가노 메이가 이 영화로 확 떴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엄청 매력적으로 나옵니다. 저는 진짜 천사를 보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원작만을 엄청 좋아하고 배우들도 다 좋은데 그런데도 이 영화를 제가 좋아하면서도 싫어하는 이유가 내용을 바꿨어요. 원작에서 두 주인공이 초반에 사귀는데 영화에서는 이 내용을 바꿔가지고 마지막에 고백하고 사귀입니다. 그리고 후일담 짧게 보여주고 영화가 끝나고 원작이 인기 있었던 이유를 스스로 날려버리는 각색인 거죠. 그런데 로맨스 영화 스토리는 이게 정석이기는 합니다.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되죠? 남녀 주인공이 행복하게 사귀는 모습이 길게 나오면 좋을 텐데 왜 마지막에 싸우고 끝나는가? 이거는 사실 사귀는 내용이 메인으로 나오면 결말에서는 헤어지기 때문입니다. 라라랜드, 꽃다발 같은 사랑을 했다 이런 영화들 내용처럼. 그래서 내 이야기 영화도 로맨스 영화의 정석대로 마지막에 사귀는 내용으로 바꾼 건데 저는 이거에 너무 실망을 했거든요. 장난을 잘 치는 타카기 양도 이거는 영화 내용이 원작이 없는 오리지널이긴 하지만 초반에 사귀는 내용이 나오기를 기대했어요. 앞에서 말했듯이 이거는 독자에 대한 보상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여지없이 마지막에 고백하는 걸로 해버렸다. 그런데 이 고백하는 장면도 기가 찹니다. 이름이 타카기랑 니시카타라서 그런가? 왜 이렇게 티키타카를 하지? 체감상 한 20분 정도 끌었던 것 같거든요. 아 무슨 고백이 이래. 이것도 진짜 레전드야. 제가 지금까지 본 작품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고백 장면이 드라마 전차남이거든요. 그게 뭐 예쁘고 아름답고 그래서가 아니라 너무 찌질해서 아오야마가 간바떼 해주고 야마자가 질질 짤면서 아오야마상 노고토가 다이스키 데스 이게 진짜 너무 없어 보여서 기억에 남는데 전차남 드라마 OTT에 없더라? 이게 왜 없지? 진짜 레전드 드라마인데 아무튼 이 전차남 고백 장면에 필적할 정도로 이 영화 고백 장면은 나쁜 의미로 레전드입니다. 다 큰 성인인데 중딩 감성 그대로예요. 이게 오리지널 스토리니까 그냥 원작 캐릭터 그대로 간 거예요. 내용은 성인으로 해놓고 이 어처구니 없는 고백 장면을 보면서 눈치를 챘어야 했는데 아 이런 상태라면 키스는 무리겠구나. 그냥 손만 잡고 걸어가요. 그걸로 끝입니다. 그리고 뒷이야기로 결혼식하고 딸 낳아서 새 식구가 두 사람의 추억의 장소로 함께 가는 모습 보여주죠. 사실 예상대로 됐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앞에서 이 두 사람 정도의 관계라면 연애고 뭐고 패스 바로 결혼이라고 했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사귀자고 한 다음에 바로 결혼하자 나옵니다. 물론 실제 결혼까지는 어느 정도 기간이 있었겠지만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내용이긴 한데 고백하자마자 바로 결혼하자. 그런데 원작 만화의 이 두 사람 캐릭터를 보면은 앞에서 말했듯이 그냥 무조건 다이렉트 결혼이 당연합니다. 한 고각지 안에도 두 개 콩알이라니까. 영화 제작진들이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결혼하자 나온 거 보면서 그렇지 이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제가 진짜로 기대한 거 둘이 사귀는 모습이나 키스하는 거나 다 안 나와서 앞에서 말했듯이 이거는 독자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보상을 못 받은 것 같아서 굉장히 서운한 그런 영화였다. 이거를 만화로 볼 때도 너무 말이 안 되는 관계라고 생각했거든요. 이 내용을 실사로 보니까 특히 드라마를 볼 때 느꼈던 건데 실제 인간 배우가 연기하는 걸 보니까 더더욱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남녀 관계가 저럴 수가 있냐고. 그런데 그나마 실사판 보고 납득이 갔던 거 한 가지는 타카기 양이 니시카타를 왜 그렇게 좋아하는가. 니시카타
미카사 연기를 영화판에서 타카하시 후미야가 있고 드라마에서는 쿠로카와 소야가 있어요. 고레다 히로카즈의 괴물에서 주인공이었던 그 아역 배우. 되게 잘생기고 매력있는 친구니까 니시카타를 타카기가 엄청 좋아하는 게 이해가 되죠. 그리고 타카기 양은 드라마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고 되게 놀란 게 명백한 미스캐스팅이었어요. 원작과 너무 다릅니다. 그런데 오히려 좋아. 원작에서 타카기 양은 좀 쿨한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니시카타를 좋아하는 느낌을 풍기지만 그런 감정을 정말 잘 조율하거든요. 장난인지 좋아하는 건지 알듯 말듯 미묘하게 표현된단 말이죠. 분명히 장난꾸러기구나 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진짜 장난을 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드라마판에는 장난 느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연애야. 그냥 연애할 때 귀엽고 사랑스러운 느낌 그거밖에 없어요. 눈빛과 표정에서 너무 애정 가득. 츠키시마 루이라는 배우인데 원작 캐릭터를 생각하면 너무 느낌이 다른 미스캐스팅처럼 보이거든요. 아마 이 배역 오디션 경쟁이 엄청 셌을 것 같은데 그 오디션에 합격을 했고 이게 첫 주연작이에요. 아마 오디션 때 타카기 형이랑 똑같은 머리 하고 가가지고 장난스럽게 웃어봐라 이런 요청이 있었겠죠. 그래서 딱 웃으니까 심사위원들이 합격한 것 같아. 그런 그림이 상상됩니다. 청소 도구함에 숨어있다가 확 튀어나오면서 놀래키는 장면이 있거든요. 이 장면이 진짜 레전드예요. 아마 이 배우 커리어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들 중 하나로 남지 않을까. 뭐 아무튼 실사작품으로 보니까 더 현실성 없고 판타지처럼 느껴졌지만 그래도 보는 즐거움은 확실히 있는 작품이었다. 드라마와 영화 둘 다요. 보면서 이거는 거의 웃음 참기 챌린지야. 아 뭐해 이것들아 장난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얼굴은 계속 웃고 있는, 보면서 저절로 얼굴에 훈훈한 미소가 지어지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좀 웃음이 부족하다, 행복한 기분을 잘 느껴본 적 없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장난을 잘 치는 타카기 양, 애니도 재밌지만 실사 드라마와 영화, 드라마는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고요, 영화는 극장에서 상영 중입니다. 정말 확실하게 웃으면서 볼 수 있는 작품이니까 많이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난을 잘 치는 타카기 양에 대한 리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